돈통에 쌓이는 현금 따발은 참가자들의 목숨값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치환했죠. 한 사람의 목숨값은 1억 원, 총 456명의 참가자가 있으니 총 상금은 456억 원입니다. 이 상금을 최후의 승자가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목숨에 값을 매기는 건 정당한 일일까요? 아마 누구도 쉽게 이 질문에 긍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목숨에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큰 테러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도 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겨야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값이 매겨졌기 때문이죠. 억대 연봉의 피해자 유가족은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그렇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은 최저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기는 일은 애매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필요에 의해서 생명의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게임의 주최자인 일남도 생명의 값을 매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라. 헷갈려. 그가 참가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은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림잡아 얼마인지 헤아려보려는 소름 끼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상우도 생명의 값을 매깁니다. 결국 6번째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는 기훈과 상우 둘뿐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죽여야 하는 벼랑 끝 승부를 앞두게 됩니다. 6탄전 끝에 기훈이 승기를 잡고 이제 기훈이 상우를 죽이고 456억 원의 상금을 획득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훈은 상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한 동생을 차마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기훈은 게임 주최 측에 요구합니다. 동의서 제3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이 중단되면 적립된 상금은 모두 게임 중 사망한 참가자들의 유족에게 전달된다는 규칙이죠. 막대한 상금은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우는 자신을 살려준 기훈에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상우는 자신의 목을 찌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상우는 무서울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죠. 자신의 목숨과 456억 원, 상우는 자기 목숨값을 456억 원 이하로 책정한 듯 합니다. 기훈이 살아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자기 목숨을 베팅한 셈이죠. 상우의 계산적인 논리에 따르면 이 게임을 포기하고 돌아간들 또다시 현실의 오징어 게임이 시작될 뿐이거든요. 반면 기훈은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추악한 게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456억 원보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생 상우가 훨씬 중요한 거죠. 아마 억만금을 줘도 기훈은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는 돈보다 인간의 온정을 더 믿거든요. 이렇듯 첫 번째 시즌의 결말은 인간의 목숨에 매겨진 값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구분으로 시작합니다.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훈은 통장에 456억 원이라는 거금이 있음에도 거짓골을 하고 다닙니다. 그가 돈을 탕진하지 않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에서 확인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떠나가면서 돈의 환멸을 느꼈겠죠. 통장에 예치된 돈 456억 원은 게임에서 희생된 참가자들의 목숨값입니다. 그 돈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끝까지 믿고 있던 인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그를 게임의 주최자인 일남이 불러드립니다. 그 돈은 자네의 운과 노력의 대가야. 일남은 상금이 노력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에 버려진 불황자를 두고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게임의 내용은 자정이 되기 전까지 누군가 불황자를 챙겨줄 것인가 하는 내기였습니다. 인간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인 셈이죠.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불황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인간의 온정에 대한 기훈의 믿음은 틀린 걸까요? 하지만 기훈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황자를 지나쳤던 한 행위는 경찰을 이끌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한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불황자가 구출되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일남은 인류애가 샘솟는 이 장면을 끝내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의 사고 속에는 영원히 인간은 서로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존재라는 공식이 성립할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확인한 기후는 그날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모도 크게 변하죠. 눈에 띄는 점은 새빨갛게 염색한 머리입니다. 영상에서 톤을 이야기할 때 흔히 푸른빛과 자연광을 구분하죠.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이성적인 상태를 연출할 때는 푸른빛을, 인간적인 감성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때는 자연광의 조명을 활용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훈의 붉은 머리색은 인간의 온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간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할 것이라는 시그널이죠. 물론 앞서서 불황자를 돕던 행인도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죠.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의 게임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믿음을 회복하고 딸 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기는 추악한 이들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그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가 게임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도 경쟁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